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아야 되죠. 자, 오늘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70세의 정답. 오늘은 이제 2부인데요 1부 보지 못하신 분들은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아래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요,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80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특히 이제 치매 없이 살기 위해서는 60대, 70대를 어떻게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핵심만, 결론만 딱딱 나와 있어서 군더더기 없고 또 어려운 용어가 없어서 이런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도 그냥 1시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노화를 늦추는 결정적인 생활습관 60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전편에서 오늘 5가지를 소개시켜 드린다고 했는데 좋은 내용이 많아서 2개를 더 추가했습니다. 오늘 80세 이후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7가지 생활습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주치 다니쌤. 네, 첫 번째 생활습관은 바로 이겁니다.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영양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콩입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기 섭취 왜 중요할까요? 소고기와 돼지고기에는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트립토판은요, 우리 뇌에 신경을 전달하는 그 물질을 조절하는 이 세로토닌의 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죠, 고기를. 자, 그리고 또 하나, 고기와 함께 고령자가 꼭 먹어야 되는 음식, 나토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일본 음식이죠. 저도 가끔 먹는데 이게 건강 음식이라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콩은 뇌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지원군이라는 거죠. 책은 콩은 뇌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브레인 푸드라고 해서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 콩은 가장 싼 영양제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콩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콩을 사용한 음식들 있잖아요. 나토, 두부, 또 두유, 된장, 콩가루,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노년기 뇌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방금 이 저자가 고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강연자에서 고령자일수록 고기를 많이 드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어떤 말이 오냐 하면, 고기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 높아지잖아요 라고 이제 걱정 어린 질문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몸에 해롭다는 것은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거짓된 정보라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세로토닌을 운반하는 물질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낮고, 또 우울증에 걸리더라도 빨리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구성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남성한테 특히 좋다는 거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 암이 걸리기 쉽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물론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지나치게 높으면 안 좋죠. 그렇지만 너무 낮아도 혈관이 약해져서 뇌졸중을 걸릴 확률이 커진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르면서 혈관이 탄력이 있고 튼튼해졌기 때문에 출혈성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60, 70까지 살 때는 이 고기라는 거를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100세 시대에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고기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콩 음식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씹기는 뇌를 활성화한다 입니다. 네, 씹기는 뇌를 활성화한다. 여기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치아가 거의 없는 사람은 치아가 20개 있는 사람에 비해서 인지장애,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1.85배 정도 높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빠지게 되면 임플란트라도 해서 항상 치아가 건강하게 유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아가 없게 되면 어떤 원인 때문에 인지 장애가 걸리게 되면, 첫 번째, 씹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면 뇌로 가는 자극이 감소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씹는 힘이 약해지면 신선한 채소와 같은 딱딱한 음식을 피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자주 먹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비타민이 부족해서 인지장애 발생 확률이 커진다고 합니다. 건강한 치아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오늘 한 1시간 넘게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는데요. 제가 찾은 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앤드루스 콜리 스위번대 교수는 우리가 껌을 씹은 후에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했더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크게 감소했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껌 씹기가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다는 거죠. 이와 관련된 것들은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오노즈카 미노루 일본 치과대 교수는 연구를 했는데요. 우리가 껌을 많이 씹으면 행복감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를 했네요. 이상직 위덕대 교수님은 껌을 씹으면 뇌 혈류량을 증가시켜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또 지적 능력을 높여주고 기억력 향상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치아가 거의 없는 노인이 치매에 걸릴 확률은 치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개 있는 사람보다 걸릴 확률이 거의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또 영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킹스 칼리지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치아가 없는 노인이 전부 혹은 일부 남아있는 노인보다 인지장애 위험이 3.6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치아, 이빨은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임플란트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가 건강해야 치매 위험도 막을 수 있고, 여기 나온 것처럼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스트레스 수치도 낮출 수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씹는 걸 해야 되는데 이 껌 씹기를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노후에 가장 적합한 운동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걷기는요, 유산소 운동이죠. 그래서 심폐 기능을 올려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폐 기능이 올라가면 산소가 듬뿍 담긴 혈액을 우리 뇌와 장기에 또 근육에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 온몸에 있는 세포에 활력이 돌고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단 60대 이상에게는 달리기는 권하고 있지 않네요. 걷기로 충분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걷기와 관련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걷기가 이렇게 좋은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걷기는 단순한 운동 같지만 매우 놀랄만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5일, 하루에 한 30분 정도만 우리가 걷는 것만으로도 한국인의 5대 질병 있잖아요.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뇌졸중, 이 암 예방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 한국인의 5대 질병의 예방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가 걷기가 단순한 움직임 같지만 우리가 한 걸음을 떼는 순간 200여 개 뼈가 한꺼번에 움직이고 또 600개 이상의 근육이 일제히 움직인다는 거죠. 이때 전신 자극을 통해 체내의 장기들도 활발하게 활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걷기는 아주 신비롭고 또 건강, 노년기 건강에 필수라고 합니다. 많이 걸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불안감을 없애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심호흡입니다. 심호흡. 제가 주로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요게 지금 페퍼민트 허브향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심호흡을 하는데 요거 이따 알려드릴게요. 불안과 분노를 가라앉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심호흡이다. 뇌에 산소를 충분히 전달하면 편도의 흥분이 가라앉아 교감신경이 안정화된다. 심호흡을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스스로 불안하다고 느꼈을 때 크게 기지개를 펴면서 눈을 감는다. 그 다음 천천히 깊게 숨을 들여 마신 뒤 다시 천천히 내뱉는다. 이렇게 호흡에만 의식해서 몇 번만 해보면요,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심호흡으로 들어 마시는 상소의 양은 평소 호흡할 때보다 7배나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선한 공기가 대량으로 들어오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또 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이 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 동의보감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심호흡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태어나서 평생 할 수 있는 호흡이 정해져 있는데 호흡을 너무 가쁘게 많이 하면 수명이 짧아진다는 거죠. 대신 호흡을 천천히 안정되게 하면 호흡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오래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 언제 우리가 호흡이 빨라지죠? 되게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 호흡이 빨라집니다. 싸울 때, 논쟁할 때, 흥분할 때, 뭐 술을 마실 때도 호흡이 빨라지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호흡이 빨라진 거의 모든 것들은 부정적인 상태일 때 옵니다. 특히 이제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일반인보다 수명이 평균적으로 짧습니다. 왜냐하면 운동할 때 호흡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말씀드린 불안감을 없애고 또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은 심호흡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심호흡이 평소에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허브를 사용하는데 이 허브를 이 손목에 뿌리고 살짝 바르고 이렇게 들어 마시면요, 이 들어 마실 때 이 코가 시원하기 때문에 천천히 오래 들어 마시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30초 정도만 해도 아주 평온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아주 편안해집니다. 여러분도 심호흡 자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로는 두 가지가 부족할 때 생긴다. 특히 노년기예요. 뭘까요? 바로 물과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년기 때요. 피로는 보통 두 가지가 부족할 때 일어난다. 첫 번째는 수분 부족이다. 탈수 증상이 계속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되죠. 이에 따라서 몸속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지 않아서 몸이 쉽게 지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몸은 한번 이렇게 피곤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회복이 굉장히 더디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우리가 부족하게 되면 생기는 거,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바로 단백질입니다. 자, 단백질이 부족하면 피곤함을 계속 느껴서 몸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노년기에. 앞에서도 그 고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꼭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부분 말고는 고기 자주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잣말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아, 힘들어. 아, 피곤해.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말이 나온다고 하면 이 두 가지가 부족할 확률이 커요. 수분 부족, 그리고 또 하나 단백질 부족. 그래서 이 피곤함이 이미 왔을 때는 회복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거든요. 수분을 한 번에 많이 아니라 수시로 조금씩 자주 섭취하시고, 또 고기, 또 콩, 이런 단백질을, 양질의 단백질을 많이 드셔서 피곤하지 않는 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6번째입니다. 6번째는, 자, 2주간 집에 있으면 7년치 모모가 사라진다. 네, 2주간 집에만 있으면 7년치 뭐가 사라지는데, 뭐가 사라질까요? 네, 근육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2주만 움직이지 않고 집에 있게 되면 내가 7년 동안 쌓아왔던 근육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노년기 때는 그래서 집에 계속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자,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2주간 움직이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 7년간 움직이면서 쌓아왔던 근육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자, 근육이 사라지게 되면 뭐가 문제일까요? 다양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근육이 없어지게 되면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그럼 이제 골절상을 앓게 되죠. 또 골절상을 앓게 돼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체력 저하는 물론 인지장애, 또 각종 성인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단 하루만이라도 집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건강 수명이 단축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사고 사망 원인 2위가 뭔지 아십니까? 네, 바로 낙상 사고입니다. 왜냐하면 낙상 사고가 되면 어르신들은 뼈가 잘 붙지가 않잖아요. 그럼 집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죠.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좀 전에 읽어드린 대로 2주만 집에 있어도 7년 동안 쌓아왔던 근육이 소실이 돼요. 그렇게 되면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고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우울증도 오고, 하루에 10분이라도 매일 나가서 산책하는 게 중요합니다. 걷기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씁쓸한 내용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부부가 삼시세끼 같이 먹으면 황혼이혼을 부른다. 공감하시나요? 이 문제는 이제 남편이 정년 퇴직과 함께 찾아오게 되는데,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들 입장에서 한번 보면, 물론 남편도 평생을 직장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좀 쉬려고 하는데 그게 아내한테는 큰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죠. 자, 몇십 년 동안 아내들에게 남편은 낮 시간이 자신들의 자유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게 되면 이 낮 시간은 자유 시간이었는데, 이제 보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점심을 먹으러 나가거나 마음 내키는 대로 친구와 통화를 할 수 있고, 근처 사는 지인들과 한바탕 수다도 떨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이었다는 거죠. 이제 노후가 되자 이제 항상 남편과 눈을 마주쳐야 하는 불편한 시간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잠시 외출이라도 하려면 남편이 어디 가냐, 점심은 어떻게 할 거냐, 몇 시에 올 거냐 등등등등 가사 분담도 안 하면서 옆에서 잔소리하고, 그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는 거죠. 이 황혼이혼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아주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늘어날까? 두 가지입니다. 부부를 연결하는 강력한 그 두 가지 끈이 없어질 때 황혼이혼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자녀입니다. 첫 번째, 보통 이제 그렇잖아요. 애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참자라는 건데, 애들이 다 성인이 됐을 때는 그 하나의 연결고리가 없어지죠. 또 하나는 뭐냐면 돈입니다. 남편이 그래도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참고 살아왔지만, 남편도 정년 퇴직과 함께 경제력이 없게 되면 이 두 가지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참고 살아왔던 아내분들이 황혼이혼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황혼이혼 어떻게 하면 우리 남자들 입장에서 막을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좋은 방법 뭘까요?
네, 일입니다. 일을 하시면 돼요. 자, 일을 하면 어떤 좋은 장점이 있는지 그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더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네, 이런 연구 조사가 있습니다. 제가 봤던 자료에 보면 일하는 노인이 일하지 않는 노인보다 10년 이상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건강 수명도 늘릴 수 있고 오래 살 수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이 책에서 방금 말했던 황혼이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은퇴해서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아내하고의 갈등의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일이 있으면 계속 밖으로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아내하고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황혼이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돈을 번다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황혼이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일을 하는 건데, 이 일은 황혼이혼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가지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 세 번째가 바로 돈을 번다는 거죠. 우리가 100세 시대에 가장 좋은 은퇴 노후 준비 방법은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눈높이를 낮춰서 일거리를 찾아보라는 거죠. 아니면 내가 은퇴 직후에 평생 할 수 있는 직장이 아니라 직업을 알아보는 거죠. 우리가 100만 원을 벌려고 하면 지금 서울의 뭐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4% 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럼 4%가 된다고 하면 3억짜리 상가나 오피스텔이 있어야 세 손으로 1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죠. 네, 내가 매달 100만 원을 벌 수 있으면 3억짜리 상가 하나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자, 네 번째는 뭐냐면요, 인간관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죠. 행복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바로 사람들 간의 좋은 인간관계가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남자들은 은퇴를 하게 되면 직장 생활할 때는 거의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직장 내 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인간관계죠. 근데 그게 완전히 단절이 되게 되면 은퇴 후에 우울증이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죠. 그러면서 인간관계의 양가치를 높여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일을 하면 좋은 마지막 5번째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더 행복해진다. 네, 행복하려면 우리가 3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돈,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인간관계.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이 3가지를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황혼이혼도 막을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여러분들 평생의 직장이 아닌 직업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책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70세의 정답. 100세 시대에 80세 이후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려면 60대 70대를 어떻게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이 책에는 60대 70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 아주 간단한 생활습관 60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중 오늘 중요한 7가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다른 거 몰라도 오늘 말씀드린 7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